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는 Income Statements, IS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며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판서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먼저 영업활동하면서 번 돈이 수익이고요. 영업활동하면서 쓴 돈이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은 번 돈, 비용은 벌기 위해서 쓴 돈. 만약에 우리 회사 회계연도가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번 돈과 쓴 돈이 있겠죠. 번 돈이 1,000원이고요. 쓴 돈이 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1,000원에서 500원 뺀 나머지 얼마다? 그렇죠. 500원. 500원을 왼쪽에 메꾸시면 돼. 여기가 단기 순이익 또는 이익 또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익을 남긴 돈이라 할게요. 이 이익의 합이 재무 상태표 자본 중에 이 잉여금으로 옮겨간다라는 건 뒤에서 관련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 나누어서 2번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장소가 2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장소를 왼쪽과 오른쪽 나누어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왼쪽을 뭐라 했죠? 우리 왼쪽을 차변이라 했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차변이고요.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대변에 살고 있는 애가 수익이죠. 수익. 영업활동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쓴 돈은 비용인데 돈이 많이 나가면 우리 회사 지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돈이 막 나간다. 그러면 돈이 줄어드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달리는 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 남자분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볼일을 보는 거죠.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볼일을 다 보고 마무리 짓는 건 오른손 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차가 덜컹덜컹 흔들리기 때문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머지 왼쪽 손으로 달리는 기차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대변이고 왼쪽이 차변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손으로 마무리를 다 봤어. 정말 배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걸 다 내보내고 기분 좋게 다 내보내고 마무리 지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여기 웃고 있네. 좋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큰 걸 다 마무리해서 쾌변이죠. 쾌변. 기분이 좋은 거야. 수익. 근데 마무리 짓고 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 기차가 갑자기 크게 흔들거려가지고 달리는 기차를 잡고 있는 왼쪽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무리 짓고 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 왼쪽 손을 놓쳐버리면 그 좁은 화장실에서 구르겠죠. 막 구르는 거죠. 오물 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달리는 기차 안에서 잡고 있던 왼쪽 손을 놓쳤기 때문에 아주 그냥 끔찍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네. 슬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은 대변에 있고요. 비용은 차변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1,000원이고요. 비용이 1,500원이에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 그때는 오른쪽에 손실 5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 수익을 오른쪽에 공시하고 비용을 왼쪽에 공시하는 걸 뭐라 하냐면 이를 계정식이라 부릅니다. 계정식. 그런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에 따라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식으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보고식으로 보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식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상품을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다. 200원이 상품 매출액이고 100원이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액 에서 매출원가를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00원이고 여기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200원에서 100원 빼면 남긴 게 100원이 되겠죠. 상품이 자기 혼자 왔다가 자기 혼자 팔리면서 남기나요? 상품을 사고 팔려면 일단 영업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영업 장소, 임차료 지급되겠죠. 또 영업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뽑아야 될 거예요. 인건비도 지급이 될 거고 많이 판매하려면 광고도 해야 돼요. 광고 선전비도 들어갈 거고 영업 활동하면서 소모품 매입하면서 쓰겠죠. 소모품 비, 또 우리 회사 직원 위해서 뭐 회식 대금 지원했다. 복리후생비가 있을 거고 거래처 접대하는 거 있죠. 접대비 이런 것들 영업 활동 관련되어서 판매 및 관리하면서 쓴 돈 이게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가 되는 겁니다. 밑에 빼는 게 판관비예요. 판매 활동 및 관리 활동에서 쓴 돈이죠. 광고 선전비, 임차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50원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뺀 나머지 금액을 영업이익이라 불러요. 여기를 뭐라 한다? 영업이익. 100원에서 50원 빼니까 5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 받고 이 밑에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나오겠죠. 즉,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번 돈,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영업의 수익은 뭐가 있을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이 있고요. 또 주식 투자에서 이익 분배 받은 배당금이 있다. 배당금 수익이 있고 또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 투자에서 남긴 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금액을 3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쓴 돈이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 영업의 비용 뭐가 있죠? 빌린 돈,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한 게 있다. 이자 비용이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에요. 또 업무와 무관하게 불이웃돕기 기부할 수 있죠. 수재민, 불이웃돕기 기부할 수가 있어요. 이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2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거고 개인 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법인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법인세 비용 좀 길죠? 차감전 순이익이고요. 얼마죠? 50원에서 30원 더하고 20원 빼니까 여기가 6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빼는 게 뭘까?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빼겠죠. 그렇죠. 자, 이게 10원이라 할게요. 10원.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까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 밑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다시 보시면 일단 수익은 두 가지예요. 영업수익, 매출액,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 영업수익, 매출액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용, 이 비용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죠. 여기 매출원가. 그 다음에 영업활동 관련되어서 매출원가 뺀 나머지 비용, 이게 판관비예요. 판관비. 매출원가와 판관비 더해서 영업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매출액이고 영업비용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관비니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됐죠? 영업활동과 관련 없으면서 쓴 돈, 영업의 비용이 있고요. 또 영업활동과 무관하지만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법인세 비용이 있는 겁니다.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어서 이익은 계산 결과이겠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후에 금액이고,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뺀 후에 금액이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후에 금액이 되는 겁니다. 또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후에 금액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보 이용자가 알고자 하는 이익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기초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계 상식을 넓혀준다는 취지 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매출 총이익은 우리 회사의 경영자, 구매 담당자 등이 성과 평가할 때 많이 활용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경영자가 비싸게 판매하면 매출 총이익 증가하고요. 구매 담당자가 싸게 사오면 매출 총이익 증가하겠죠. 그렇죠? 또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은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 개념이죠. 영업 외 비용 중에 가장 대표가 이자 비용이고요. 영업이익이 있어야 채권자는 이자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 회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 이익을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이용자 누굴까? 그렇죠. 법인세, 세금을 뜯어가는 국가가 되겠죠.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가장 궁금해하고요. 또 이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을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이용자는 이게 있어야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 주주가 이익 분배,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을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이용자는 주주가 되겠죠.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이익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일렬로 보고하는 게 일렬로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하는 게 보고식이 되는 거고요. 일반 기업회 기준은 보고식만 인정하는 거지 계정식은 인정할까 안 할까? 계정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건 메뉴에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밑에 자본, 이렇게 일렬로 보고하는 거, 이게 보고식이고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기입하는 거, 이게 계정식이에요. 재무상태표는 보고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해도 괜찮아요. 계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해도 괜찮아. 여기는 둘 다 인정하지만 손익계산서는 계정식, 그러니까 오른쪽에 매출액, 영업의 수익, 왼쪽에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따로 구분 표시하면 이익을 알 수가 없어요. 이익을 명확하게 쉽게 구분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계정식은 학습 목적상 필요한 거지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 무조건 이렇게 보고식으로 작성해서 공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손익계산서 등식이 있고요. 손익계산서 등식,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이익이죠. 그렇죠? 만약에 뭐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1,500원이에요. 그러면 손실이 500원이죠. 비용은 수익 더하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어서 밑에 보시면 수익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은 기업 실체 경영, 활동과 관련되어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판매 관련된 거죠.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부채 감소 등을 말한다. 수익은 번 돈이에요. 돈을 버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또는 우리 회사가 갚아야 할 빚, 채무가 있다. 채무를 면제받으면 부채 감소하겠죠. 부채가 감소하는 것도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은, 그러니까 쉽게 어려우면 이 수익은 번 돈이고, 이 번 돈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상기업의 영업수익은 상품 매출이고, 제조기업의 영업수익은 제품 매출이고, 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뺀 나머지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분 가능하시겠죠?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 매출,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고, 제품 매출은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대료, 임대료는 임대하고 번 돈이죠. 임차료는 임차면서 쓴 돈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업활동 관련되어서 사무실을 구한다. 사무실 구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겠죠. 자, 그때 이제 조건이, 임차하기 위한 조건이 뭐 500에 30, 1000에 20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500은 뭐죠? 500과 1000은 그렇죠. 보증금이고 30과 뭐 50 이런 거 뭐예요? 그렇죠. 임차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보증금이고, 임대인이 매월 월세 받는 게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임대료. 이어서 임차인이 임차 개시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 됩니다. 여기가 임차 보증금이고요. 그리고 매월 임차료가 지급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임차료가 되겠네요. 자, 먼저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임대 계약 기간 보통 뭐 2년, 3년 하겠죠. 2년, 3년 뒤에 다시 줄 돈이니까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비유동 부채고요.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번 돈, 수익이죠. 여기는 수익이에요. 임차 보증금, 임차인이 임차 개시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2년, 3년 뒤에 다시 돌려받는 일종의 채권이고, 채권은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임차인이 임차면서 매월 월세 지급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 그래서 수익, 비용, 자산, 부채 나누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임대 보증금, 임대하면 좀 어감이 좋죠. 아,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은 자산. 임차 좀 어감 이상해. 임차 보증금, 부채 이렇게 오해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임대 보증금은 부채죠. 부채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있다? 대변에 있다. 그렇죠?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있다? 그렇죠.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 자산이고, 자산은 차변과 대변 중 어디 있다? 그렇죠. 차변에 있고요. 또 비용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차변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대여금, 또 뭐 은행 예금에 대해서 이자 받은 게 있다.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 수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 중개, 알선해주고 받은 수수료가 있다.
이 상품 중개 알선 수수료가 수수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배당금 수익, 우리 회사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이익 분배 받은 게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차비익은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의 이익금액, 만약에 우리 회사 사무실 또는 우리 회사 공장에 폐자재 있어. 이 폐자재를 고물상에 매각하고 받은 돈이 있다. 이 폐자재, 폐휴지 매각 대금이 바로 차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그렇죠. 비품 등이 있었어요. 만약에 토지를 100원에 사봤는데 이를 200원에 되팔았다. 그러면 토지를 사오고 팔면서 얼마 남긴 거죠? 100원. 이 100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수중이익. 만약에 우리 회사가 대주주로부터 토지 100원을 공짜로 증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공짜로 증여받은 게 자산 수중이익. 공짜로 자산이 증가했을 때에도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회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죠? 채무 면제이익. 우리 회사가 갚아야 할 매입 채무가 100원 있는데 이거를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면제된 것만큼 좋죠? 기분이 좋으니까 수익이 발생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비용. 비용은 쓴 돈이고 쓴 돈은 네 가지로 구분 표시가 되어지면서 해당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이해해 보시고 처음 배우는 용어라서 생소한 게 많을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런 게 아주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지금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계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왕기초 회계 원리일지라도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우리 현재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당연히 현재 있는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뒤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회계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고 처음 듣는데 모르겠다. 그냥 패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신 다음에 한 번 더 배우고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이렇게 서너 번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깨우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암기했죠. 어떻게 암기했어요? 사가 두 개가 한 묶음이야. 이 1은 2. 사가 두 개가 두 묶음이야. 이 2는 4. 사가 두 개가 세 묶음이야. 2, 3은 6.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계속 노래를 불러가면서 암기했죠. 한번 해볼까요? 2, 9. 그렇죠. 18. 10, 엑사만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회계도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고 이 당연한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 배우시는 내용이 어렵거나 헷갈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마음 편하게 그냥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